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유족들이 조금 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네, 핵심 쟁점이죠.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회동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당초 4시 반부터 회동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20분 늦춰져서 4시 50분부터 회동이 시작됐고 지금은 가족들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첫 만남보다는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1차 회동에서는 유족들이 회동 장소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각종 과거 발언 등을 놓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먼저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유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앞으로 차근차근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도 배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상규명,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윤영석 원내대변인, 그리고 유족 측에서는 김병건 대표, 김영건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일단 여야 재합의안을 이제 유족들이 거부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만남이 이뤄지게 됐는데요. 좀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만남에서는 세월호법과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양측 모두 입을 모아서 안건을 정하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 서로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 회동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서로 간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음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자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던 만큼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상안이 제기가 되고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유족 측이 요구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대신에 총 7명이죠. 특검 추천위원회 추천 방식과 관련해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무성 대표와 유족들의 만남에서도 김 대표가 유족들에게 요청해서 유족들이 특검 추천위원 관련 협상안을 마련해서 이를 두고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화면 하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 기자. 네, 오늘 구체적인 협상안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검 추천위원 7명의 추천 방식과 관련해 여당목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위의 선출 권한을 야당과 유족에게 내주는 것으로 이전의 합의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새누리당 양보안인데요. 이 협상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이 제안할 것이다 등등의 말들이 떠돌았지만 당 원내 지도부는 관련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해당 안이 검토된 바가 없는 협상안이라며 유족 측이 제안한 안이라고 해도 수용하기가 힘든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열린 당 중진회의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되 유족들과의 대화가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만남이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대부분 중진들의 의견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협상이 타결돼도 새누리당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세월호 전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화면 하단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존심 싸움을 그만하고 유가족 외침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유족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청자 의견도 이제 들어보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속내가 참 복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유족과 여당의 회동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의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합니다. 유족과 여당의 이자 구도가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유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야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소외되는 형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유가족, 야당과 유가족이라는 두 개의 채널이 가동되면서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주장해온 3자 협의체가 완성돼 가는 단계라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3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도 오늘 여당과 유족 회동 뒤에 야당과의 이어지는 회동을 예고하면서 이를 통틀어 연쇄회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여당과 유족의 이자 협상 구도가 아님을 강조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시청자 의견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야 유가족 한보씩 양보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정치권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입장을 보면은 대여 투쟁 이틀째를 맞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투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주 안에 세월호법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만 곧 정기국회가 시작돼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여당이 하루빨리 3자 협의체를 수용하기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 정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국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헌법 정신의 근간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즉각 3자 협의체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은 오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법 피켓팅 등의 장외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외투쟁에 나선 겁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당분간 이처럼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조차 장외투쟁의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국회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세월호 전국이 꼬일 대로 꼬이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새누리당은 어제였죠. 부산 지역 수해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민생 경제도 어려운 만큼 새정치연합이 하루빨리 장외투쟁을 접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각종 민생 법안의 내년도 예산안까지 모두 다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야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당 중진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야당이 세월호 난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입니다.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은 20년 전에 나왔던 정치는 사료다, 이런 비난이 다시 우리 정치권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김 대표는 어제 부산 수해 지역을 점검한 데 이어 오늘은 경기 과천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 현황을 점검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복지 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